네, 안녕하세요. 조사장입니다. 네, 오늘은 간이과세자, 그리고 이제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보통 이제 간이과세자라고 하면은 이제 그 면세사업자가 아닌 분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연매출, 보통 이제 옛날에 아시던 분들은 4,800만 원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8천만 원인데 연매출이 8천만 원이 넘지 않는 사람들만 간이과세자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간이과세자는 원래 세금계산서로 발행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간이과세자임에도 불구하고 연매출이 4,800만 원이 넘는 사람들은 세금계산서도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부가가치세에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제로도 그래요. 그런데 이제 부가세 계산 방식도 이제 아까 원래 이제 연매출 4,800만 원에서 8천만 원 늘어났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부가세 그 계산 방식도 약간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제 특정 조건에서는 일반 과세자보다 약간 불리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통은 이제 일반 과세자보다는 간이 과세자가 부가가치세 계산에 훨씬 더 유리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초기에 투자하는 비용이 크지가 않다면요, 간이 과세자로 시작하는 게 창업하고 이제 생존에 꽤 유리한 측면들이 있어요. 이제 별로 이제 큰 금액은 아닐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영세한 사람들한테는 이제 부가가치세 만 원도 굉장히 아쉽기 때문에 그래요. 특정 업종 같은 경우는 간이과세자가 아니면은 사실 별로 남는 게 없어서 운영이 안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영세하신 분들도 있어요. 뭐 동네에 좀 약간 작은 상가 이런 곳들. 그리고 그러면은 안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A랑 B가 있는데 A랑 B가 이제 동업관계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A가 간이과세자로 이제 창업을 했다가 이제 만약에 연매출이 이렇게 간이과세자의 그 8천만 원을 넘게 되면은 이제 일반과세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A가 폐업을 하고 이제 B가 다시 또 사업자를 내서 간이과세자를 적용을 받고 그 다음에 B가 또 이제 매출이 넘어버리면은 또 폐업하고 A가 또 하고 이렇게 굉장히 이제 부지런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꼼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탈세에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꼬리가 길면은 문제가 생기긴 할 텐데 이제 그런 분들 보면은 그런 위험을 알고 하긴 해요. 그런데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은 그렇게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긴 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긴 있다. 근데 굉장히 부지런해야 돼요, 그것도. 그리고 이제 하나의 사업자를 계속 연속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 사업장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못해요.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보따리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진짜 이제 고정된 곳에서 이제 사업을 하지 않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을 가끔 보기는 했어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모든 사업자들이 연 매출을 이제 8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은 간이과세자를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이게 유리하긴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좀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간이과세자는 사실은 세 가지 요건이 모두 만족이 돼야 돼요. 첫 번째로 연매출은 당연히 이제 8천만 원이 넘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제 사업자 등록을 여러 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사실 사업자를 하나만 내는 건 아니고 이제 여러 개의 사업자를 가지고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개인 1인당 모든 매출을 합산을 해서 이제 이걸 간이과세자로 갈지 아니면 일반과세자로 갈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만약에 사업자가 여러 개라면은 이 모든 매출을 더해서 8천만 원이 넘지 않는지 이거를 판단을 해야 돼요. 당연히 이 판단은 국세청에서도 하기 때문에 넘어버리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업종이 맞아야 돼요. 사실 이제 업종까지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간이과세자를 할 수 없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는 지역이 또 맞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강남이라든가 이런 곳은 굉장히 이제 좀 기본적으로 매출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물론 이제 거기서도 영세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런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간이과세자로 애당초 사업자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참고로 내가 이미 일반과세자가 있다면은 당연히 다른 사업자를 추가로 낼 때 간이과세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포괄양수도 할 때도 일반과세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도 당연히 그대로 다 인수인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도 이제 일반과세자로밖에 못 하겠죠. 근데 이제 모든 조건들이 이렇게 만족을 하더라도요. 사업자 본인이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지 않으면은 또 안 할 수도 있어요. 예, 간이과세자로 할 수 있지만 일반과세자로 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사업상 유리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만약에 매출이 좀 떨어져가지고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된다고 얘기가 나와도 간이과세자에 대한 포기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돼요. 물론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간이과세자를 아예 선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이런 간이과세자는요, 이제 영세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성장을 하면은 당연히 이제 일반과세자로 되겠죠. 그래서 일반과세자가 되면은 아무래도 부가가치세도 좀 더 부담이 많이 되고 그래서 약간 가슴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영세에서 낼 세금이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번 게 많아서 세금을 좀 더 내더라도 번 게 많아서 이렇게 고민하는 게 훨씬 더 행복할 거예요. 네. 사장님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